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셔요. 예, 왕따쌤 돌아왔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저번 시간까지 이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에 관련돼서 했거든요. 사실은 이 작업이 왜 필요하냐면 바로 이 단원 때문에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 큰 대단원 뭐예요? 네, 맞아요. 2차 방정식이요. 우와. 네, 방정식은 방정식인데 2차 방정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세분화된 강의로다가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우리의 강의 이름이 뭡니까? 2차 방정식과 맞아요. 풀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2차 방정식이 과연 뭐냐? 이거부터 해보는 거죠, 뭐. 예, 얘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요. 저기요. 방정식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해왔어요. 방정식이 뭡니까? 좋은데? 예, 좋아요. 예. 자, 분명히 입으로 얘기하신 분들이 계실 거고, 얘기를 못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얘기를 하신 분들은 아마 1학년 때부터 체계가 잘 잡히신 분들이고요. 얘기를 못 하신 분들은 맞아요. 방정식이 뭐지? X 들어가는 거, 는 들어가는 거, 막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났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체계를 잡아나가는 과정. 이거를 여러분들이 개념 노트를 싹 만들어 보시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선생님이 방정식이 뭐냐? 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나올 거야. 저기요. 이 방정식이 뭐였죠? 그렇지. 나 따로따로 정리해 볼게요. 예. 미지수가 등장하실 거예요. 방정식에는. 모르는 수란 얘기죠. 이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그 아이를 참이 되기도 만들었다가 거짓이 되기도 하게 되는 그러한 등식이 된다. 그러니까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거나 아니면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언제나 참으로만 된다. 그러면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얘기할 수 없었어요. 일명 항등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저쨌거나 방정식이라고 하는 아이가 그래 미지수라는 아이도 들어가고 등식이라는 다시 말하면 등호라는 말도 들어가요. 근데 단 미지수의 어떤 값을 집어넣느냐에 대해서 참이 되기도 했다가 거짓이 되기도 했다가 하게 만드는 그러한 아이를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자, 이제 중요한 건 이 앞에 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1차만 배웠어요. 1학년 때는 1차 방정식, 2학년 때는 연립방정식인데 1차만 나왔죠. 근데 앞에 2차가 딱 달려있단 말이다. 그럼 대체 얘는 또 뭐냐? 그렇죠. 그 방정식이 있는데 제일로 높은 최고 높은 차수의 항이 몇 차인 거? 맞아. 2차여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일명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등학교로 올라가시면 우리 이제 중학교 3학년이니까 제가 이 용어도 쓸 겁니다. 예. 요거 고등학교 때 가시면 요렇게 얘기를 해요. 최, 고, 차, 항이라고. 예. 그래서 최고 높은 이 말이 좀 이상하네요. 제일 높은이라고 쓰는 게 낫겠네요. 예. 최고랑 그 고자랑 높다라는 게 중복되잖아요. 예. 우리 국어상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제일 높은 아니면 가장 높은 여러분들 원하는 단어로다가 제일 높은 차수의 그 항, 네, 그 항이 뭐라고요? 2차여야 된다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얘를 알고 계셔야 돼요. 2차 방정식의 일명 일반형이라고 얘기하는 아이. 요런 꼬라지면 무조건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아이가 바로 누구냐면 이 꼬라지로 만들어지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에 대한 특징을 우리가 좀 살펴볼까요? 우변은 지대로 0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변에 있는 아이들을 한쪽 변으로 다 몰아. 좌변으로 싹 다 모는 거야. 몰아가지고 남아져 있는 꼬라지가 말이야. 2차 항이 남아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인 즉슨 옆에다가 우리가 조건을 하나 더 붙이게 되면 A가 0이면 돼? 안 돼? 절대로 안 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차 항은 살아 숨쉬고 있어야 해. 그죠? 네, 그래야 우리가 2차 방정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러한 일반형 꼬라지들은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부터는 굉장히 중요해요. 네,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고등학교 올라가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들은 조금 중요하고요. 뒤쪽에 2차 함수 때도 그 일반형 아이들을 우리가 조금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틀, 하나의 폼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좋아, 진짜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해요. 나와라 숑. 자, 얘인데요. 다음 중 이 아이가 있는데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돼야지만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어떤 틀이 만들어지셔야 돼? 이런 틀 만들어지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2차 항이 사라지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이래야 돼요. 그죠? 이 틀이 만들어지셔야 된다고. 좋아. 여기서의 사항은 2차 항이 절대로 없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변을 0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한번 보자라는 얘기인 거죠. 우변이 0이 아니네요. 다 몰래요, 저쪽으로. 다 몰아줘. 오케이, 갑니다. 그럼 동료항끼리 우리가 좀 묶어볼까? 이 a-1의 x제곱인데요. 바로 내가 3x라고 안 쓸 거고요. 여기에서 보낸 아이를 좀 쓰도록 할게요. 어떻게 돼? 3x제곱인데 마이너스가 붙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 아이를 우리가 조금 더 세련되게 쓰잖아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와야 돼. x제곱이랑 똑같잖아. 그래서 요 아이를 계산을 할 때 어떻게 계산하죠? 앞에 있는 개수끼리 먼저 계산을 하고 x제곱을 붙이게 되죠. 그 원리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요. 이렇게요. 그래서 한 큐에 우리가 바로바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예 우리 이렇게 좀 쓰는 걸로 합시다. 이제부터는 좀 세련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그 뒤에 플러스 3x가 있어야 선생님 이쪽으로 오는 것 중에 x 없죠? 그래서 얘만 쓰고 넘어갈 거예요. 다음, 얘 마이너스 4 있죠? 얘에서 올라오는 놈 있습니다. 얼마로 올라오죠? 마이너스 1이요. 는 빵. 자, 틀로 맞춰서 만들었어요. 여기까지. 네, 중요한 건 물론 이 아이가 계산은 되긴 됩니다. 네, 근데 나는 그 아이가 포커스가 아니야. 이 문제의 쟁점은 2차 방정식이 무조건 돼야 한대요. 그럼 그 얘기인즉슨 누구? x제곱이라고 하고 있는 요 아이 앞에 있는 개수가 절대로 0이면 돼, 안 돼? 안 된다고요. 얘가 0이면 절대로 안 돼. 그러면 선생님 얘가요 0이면 안 된다고요. 선생님 나 계산해서 써도 돼요? 땡큐. 한 큐에 쓸게요.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4죠. 얘가 절대로 0이면 안 된다라는 상황이 발생이 돼요. 자, 얘에 대한 조건을 가지래요. 그쵸? 자, 우리 1차 방정식 푸는 것처럼 똑같이 풀면 돼. 넘겨요. 그럼 나 이거 자리가 없어가지고 여기 옆에다 쓸게요. 냉. 빨간색으로 씁시다. 빨간색으로. 자, 갑니다. 마이너스 4 넘겨주시면 2a고요. 이쪽은 4예요. 여기 등호예요? 아니요. 같지가 않다고요. 계속 살려놓으셔야죠. 나 a의 조건을 원해요. 2a의 조건이 아니라.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눕니다. 그죠? 예. 찍찍. 약분하니까 여기 a고요. 찍찍 약분하니까 여기 2고요. 얘는 같다예요? 같지 않다예요? 같지 않다죠. 최종 정답은 얘가 정답이에요. a는 절대로 2면 안 된다. 몇 번? 5번이 정답. 이렇게 찾는 겁니다. 괜찮죠? 이거 문제 유형은 사실상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가서까지 나와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좋아. 자, 요거 다음에 등장하는 두 번째 챕터. 바로 그게 뭐예요? 2차 방정식의 해입니다. 저기요. 저기 방정식의 해라는 게 무슨 뜻인데? 이 방정식의 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이 방정식이 있었는데 원래 방정식은 말이야. 미지수의 값을 막 집어넣어. 미지수에다가 막 집어넣는데 이게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이었잖아요. 근데 그거의 해래.
그럼 뭔 소린데요? 그렇죠. 이 2차 방정식을 차민 등식으로 만드는, 차민 등식이 되게 해주는 누구의 값? 미지수의 값입니다. 그래서 되게 웃기는 게 우리가 이 말을요, 분명히 다른 말로도 표현해요. 근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요 근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요. 앞에서도 분명히 제곱근의 그 근자도 아, 여기서 온 거구나 라는 게 딱 느낌이 오셔야 돼요. 자, 좋아. 이게 사실상 별게 아닌 게요. 우리가 분명히 2차 방정식 꼬라지가 이런 아이가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얘였어.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얘를 분명히 참으로 만들어야 돼. 얘가 참으로 만드는 어떤 아이야. 그 아이를 나는 얘라고 놓을게요. 네. 그래가지고 요거라고 한다면, 요게 이제 해라고 한다면 얘를 집어넣었을 때에 이 등식이 뭐가 나오셔야 돼요? 참이 만들어지셔야 돼요. 근데 이제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하나만 나오지 않아요. 네, 되게 웃기죠? 2차 방정식일 때는 이제 이 이후에 나가시게 되겠지만 얘가요, 2개로 나올 거예요, 해가. 그리고 재밌는 건 한 개가 나올 때가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아예 안 나올 때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다가 일반적으로다가 2개가 나오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아이로 봤을 때요, 이 아이에서 봤을 때 제가 이제 x는 p라고만 썼지만 이게 이제 문제상으로 적용하게 되면 이런 상황에서 해가 x는 p이다 라고 문제가 나왔어. 문제 유형이야. 그럼 나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렇죠. 뭐 하면 된다? 맞아. x는 p를 요 방정식에다가 뭐 해라? 대입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입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아이가 등식이 참이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등식 자체가 참이 만들어지셔야 돼. 네. 요것만 딱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어이없죠? 예. 사실상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쵸? 좋아. 문제는 진짜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려고 해요. 나와라 숑. 이렇게 나와요. 여기 있는 놈들이 2차 방정식의 해가 아닌 거래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해보면 돼? 대입해보면 돼. 집어넣어봐. 자, 1번부터 볼게요. 1 집어넣어야지. 중요한 건 x가 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2번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쵸?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 자, 1 집어넣을게요. 제곱부터 먼저 처리하시는 거죠. 1의 제곱은 1. 앞에 2 곱하니까 2. 다음 1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1. 그 뒤에 마이너스 1. 이게 0이래요. 맞아요? 틀려요? 맞네요. 그쵸? 얘는 일단 해가 됩니다. 그죠? 예. 이렇게 적어 놓을까요? 오케이. 네, 참이 된다라는 거죠. 예. 나 여기 5도 집어넣을 거예요. 얘한테도 집어넣고 얘한테도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셔요. 앞에 거 제곱이래요. 25. 그 다음 거 5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20 되죠. 4, 5, 20이니까. 그 뒤에 마이너스 6 있어요. 저기요. 이게 0하고 같대요. 같아요? No. 절대 안 되죠. 그쵸? 얘는 거짓이 돼요. 그러니까 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해가 안 되는 것은 정답 몇 번? 2번. 3번 확인사살. 마이너스 2 집어넣어야지. 마이너스 2의 제곱이에요. 그럼 플러스로 바뀌죠. 4. 이 마이너스 2 집어넣으시면 여기 얼마? 마이너스 10. 그 다음 얼마? 플러스 6. 얘 0 나오는 거 맞아요? 오, 맞네요. 그래서 얘도 참이 되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아이들도 하나하나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그쵸? 그럼 밑에 있는 아이들 집어넣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집어넣어 보시면 얘도 나오고요. 얘도 나오게 됩니다. 네. 그 풀이 과정은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봐 주셔요. 네,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이런 유형은 사실상 1학년 때부터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예.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이 2차 방정식이 뭔지를 알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의 강의 제목이 뭐예요? 풀이까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부터는 여러분들이 풀이에 대한 어떤 방법론적인 아이들이 나오는 거구나 라고 이제 예상이 가능하죠. 세 번째 챕터. 풀이는 풀인데 누구를 이용하냐면 인수분해를 이용시켜서 내가 2차 방정식을 풀이해 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선생님, 인수분해를 이용한다고요? 네. 자,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었어요. 요 꼬라지죠? 네. 무조건 2차 방정식을 일반형 꼬라지로 먼저 만드셔야 돼요. 이걸로 메이킹. 이렇게 적을게요. 나만의 약간 디테일한 요런 약간 위트들이 좀 필요하니까 매번 한글로만 이렇게 쓰게 되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무조건 예로 만듭니다. 그 후에 좌변을 인수분해해요. 물론 안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인수분해를 일단은 처음에는 시도해 보셔야 돼. 왜냐하면 이 풀이법이 몇 개가 나오는데요. 인수분해가 됐을 때가 제일로 정말 뭐랄까 이렇게 해로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야. 인수분해가 안 되게 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다른 풀이법을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웬만하면 처음부터 인수분해를 먼저 시도해 보셔야 돼요. 네. 좌변을 무조건 인수분해를 딱 합니다. 자, 인수분해 돼서 우리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쳐볼게요. 선생님, 좌변 인수분해 했더니요.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요거를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가 곱하기로 이어져 있어요. 맞죠? 네. 그럼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 아이랑 두 개를 곱했대. 그죠? 네. 그럼 두 개를 곱했더니 0을 만드네? 생각해 보는 거야. 어떤 아이 두 놈을 곱했더니 0이 만들어졌어. 그럼 둘 중에 한 놈은 반드시 누구여야 돼? 0이어야죠. 그쵸? 얘가 0이던지 아니면 뭐가 0이던지 얘가 0이던지 둘 중에 한 놈은 0이 나와야 돼. 따라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면 뭐요? x-p가 0이거나 그렇죠. 또는 저는 또는을 한글로 안 쓸게요. 원래는 한글로 써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약간 좀 위트지. 그래, 여기는 개념 노트니까 또는이라고 쓰자. 또는 x-q가 0이 되게 만드는 그때의 x값이 바로 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얘를 0으로 만드는 아이, 얘를 0으로 만드는 아이의 x값을 딱 구해요. 그리고 사이에 뭐가 들어가요? 이거요. 그리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또는이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되게 웃기는 게 대부분의 2차 방정식들은 이렇게 해가 두 개가 나오실 거예요. 요런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죠. 예. 여기에 괜히 뭐 A, B라고 보시는 것보다는 아예 예제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나타내 드리는 게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가 다른 애가 누군가가 붙어. 1이 아니라 어떤 애가 붙어. 그러면 그 아이 그대로 쓰면 돼. 걔를 0으로 만드는 x의 값, 그 아이를 0으로 만드는 x의 값. 이건 1차 방정식이니까 쉽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또 볼게요. 나와라 숑. 얘인데요. 우와, 선생님. 일단 2차 방정식인데요. 옆에 우변에 지저분한 거 하나도 없네요. 나에게는 일단 1이 줄었어요. 문제자는 굉장히 친절한 문제자. 자, 난 이 상황에서 이제 뭐 해요? 좌변을 인수분해를 시도할 겁니다. 밑에 자리가 좁기 때문에 제가 밑에다가 옮겨 적어서 인수분해 시도할게요.
앞에 1이 아니네요. 예, 그래서 갈 겁니다. 이 1은 이 고백골이죠. 뒤에 거 고백골 갈 거예요. 그렇죠? 뭐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곱해서 4 나오는 아이. 근데 그중에 얘가 나와줘야 돼. 느낌 왔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크로스 얼마야? 8. 크로스 얼마야? 1. 두 개 신나게 요리해서 마이너스 7 나오셔야 돼요. 누구한테 마이너스를 딱 붙이면 되지? 얘한테 마이너스요. 전깃줄 따라가서 얘한테 그럼 마이너스 붙입니다. 마지막에 확인 작업하라고 그랬죠? 얘랑 두 개를 곱했을 때 얘가 나오는지 확인 작업이 들어가셔야 돼요. 오호! 좋았어. 여기는 x 찌 갈라서 얘 따로 씁니다. 써볼까요? 어떻게 돼요? 2x 플러스 1 하나, x 마이너스 4 하나. 이렇게 되면 곱했을 때 0 나온대요. 나 해 좀 구해줘.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지, 잘한다.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거나. 자, 이제 옆에다 정리해야지. 2x 플러스 1이 0일 때에 난 지금부터 x값 구할 겁니다. 너 절로 가. 그럼 2x는 마이너스 1. x는 그래서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 한 놈. 다음. 이번엔 저 아이요. x 마이너스 4를 0으로 만드는 x의 값. 얘는 간단하죠? 넘기면 끝나니까. x는 얼마요? 4요. 자, 최종적으로 그럼 뭐라고 쓰실래요? 해를. 그렇죠. x는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x는 4요. 이렇게 나와져 있는 게 누군가요? 예, 일단 x는 4랑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돼요. 2번이 정답이네요. 재밌죠? 이런 아이예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자, 마지막 챕터. 선생님, 이제 계속 본격적으로 풀이법이 나오나 보죠? 네, 풀이법이 나와요. 마지막 네 번째 풀이가 재밌는 게요. 이 아이가 나옵니다. 희한한 말이 나왔어. 누군데? 얘요. 응? 이 중에 아는 말이 있다? 누구게? 그렇죠. 뒤에 있는 근이요. 근이 다른 말로 하면 해. 그냥 해는 해인데 앞에 중자가 붙었어. 뭔 얘기예요, 이거? 그렇지. 굳이 이 아이를 우리가 알고 싶은 용어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용어를 표현한다면 중복된 근이라는 얘기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요? 그렇지. 근이 두 개가 나오기는 하는데 이 두 개가 똑같은 숫자인 거야. 이럴 때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중근이라고 딱 얘기를 합니다. 별로 어려운 건 아니죠. 예. 이 뒤에다가 다른 말 쓰실 필요 없이 그냥 그럼 얘 쓰면 되겠네요. 두 개가 있는데 중복된 근이야. 그래서 꼭 뭐처럼 보이냐면 근이 한 개인 것처럼 보여. 그런데 사실은 한 개는 아닌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여기다가 굳이 적는 이유는 뒤쪽에 이 아이랑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근 한 개다라는 말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적어주세요. 이건 참고예요. 뒤에 어떤 부분이랑 연결이 되거든요. 이 아이를 제가 예로 든다면 이런 아이예요. 2차 방정식 맞으세요? 네, 맞아요. 2차항도 살아있고 그다음에 등호도 살아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완벽하게 우변 0으로 만든 상태예요. 네. 좋았어. 옆에 누군가가 있다고 쳐도 그 아이 다 넘겼을 때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벌써 눈치채신 분 계시죠? 9. 3, 3은 9. 마이너스 6이어야 된대요. 마이너스. 앞에 거 x. 헐. 뭐가 돼요? 맞아.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죠? 잠깐 수도. 누군가를 제곱을 했더니 그게 빵이 나왔대. 누구밖에 없게요? 누구의 제곱은 0이래. 누구밖에 없게? 0 하나밖에 없어요. 기가 막히는구만. 0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서 얘가 0이면 끝이야. 와, 그럼 선생님 x-3을 0으로 만드는 x의 값이 얘의 해네요? 결국 x는 얼마야? 3이죠.
바로 이 아이가 2차 방정식의 중근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절대로 어려운 거 아니죠. 좋았어. 이 아이가 문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볼게요. 나와라 숑. 이게 있는데요. 중근을 갖는데요. 아예 처음부터 주어주네요. 중근을 갖는데 그럼 선생님 얘가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는요. 자 이렇게 써도 돼요? 위트잖아. 네. 중근을 갖는데요. 자 이 얘기는요. 선생님 이 꼬라지가 만들어져야 되네요. 다시 말하면 여기가 뭐셔야 돼요. 좌변을 내가 인수분해를 했을 때 얘가 뭐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완전 제곱식이에요. 기가 막히구만. 그럼 얘가 뭐 나온다는 얘긴데 그렇죠. 다시 말한다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 플러스 k 자체가요. 는 0이 있는데 그중에 얘가 뭐가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 그렇죠. 완전 제곱식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와. 잠깐만요.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죠? 왜? 여기는 는영이니까 이렇게 쓴 거야. 좌변만 딱 가져온 겁니다. 이거 는영 아니면 다 저쪽으로 보낸 다음에 정리하고 그 좌변이 완전 제곱식이어야 돼요. 이거 내가 예제를 들었던 아이네. 그죠? 갑시다. x 제곱이래요. 그러니까 x 하나겠죠. 그리고 얘가 힌트로 나왔어요. 마이너스 6x래요. 분명히 앞에 거 뒤에 거 곱해가지고 2배 한 게 마이너스 6x였을 거라고. 그죠? 그럼 반대로 반을 나눠. 2분의 1을 해. 그럼 마이너스 3x가 나와야 돼. 2를 곱한 게 마이너스 3x가 나와야 돼. 누구예요? 이거구나. 결국 얘는 다시 얘기한다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인 거죠. 아하, 얘랑 누구랑? 얘랑 같아야 돼요. 선생님 옆에다 쓸게요. 2 플러스 k가 결국 9여야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래로 적어주셔야 돼. 끝났네요. k는 얼마야? 네, 7 이렇게 나오게 되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랬을 때의 K값만 구하라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요? 중근 X값이 누구냐라는 것까지 얘기하래요. 좋아. 이번엔 중근으로 가보자고. X-3의 완전 제곱은 0이 되었어. 2차 방정식이. 결국 얘가 0이셔야 되죠. 아하, 선생님. 그때의 X값은요. 선생님 얼마? 3이어야 돼요. 결국 A가 3 나오네요. 그렇구나. 끝났네요. A 플러스 K의 값 야랑 두 개 더 해달래요. 정답은 얼마요? 10 나오게 되는 거죠. 괜찮죠? 네. 자, 요게 이제 2차 방정식의 풀이법이 약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뜻 요런 아이들이 나온 첫 번째 2차 방정식 큰 대단원의 첫 번째 강의입니다. 다음번 강의부터는 그렇죠. 이 풀이법이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개념 노트가 확실하게 만들어져야 돼. 그리고 체계를 잡자고. 오케이? 좋아요. 왕따쌤은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I'll be back.